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그 테슬라식 충전 방식이 대세라는 주제로 투자 전략 보고서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해당 내용을 또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규격이 테슬라 방식으로라는 그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또 참고하셔도 좋은데, 이번에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 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향후에 이 테슬라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왜 대세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는 테슬라 충전 방식, 영어 약자로 NACS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낙스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북미 충전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거고, 2024년도 4분기부터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 전기차 차량에는 이러한 충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순차적으로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적용을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미 지역의 테슬라식 이제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이제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거의 시장 점유율을 볼 때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테슬라뿐만 아니고 GM이나 포드,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볼보, 이런 기업들도 이미 테슬라식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사를 제외하면 거의 이들 업체의 점유율이 60에서 한 70% 이상이었고요. 현대 기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0%, 90% 육박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다 이 테슬라식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충전 방식이 좀 달라지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NACS 방식의 어댑터, 우리 과거에 그 전기 그 코드 같은 경우에 110V와 220V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어댑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댑터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으니까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도 큰 불편함이 없이 아마 전기차를 충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북미 지역에서는 테슬라식 방식이 표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 테슬라식의 어떤 충전 방식이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건 두 개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단자 자체가 가볍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기차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 그 단자 잘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충전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불편하다는 거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슬라는 그럼 어떻냐? 이 단자 자체가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고속 충전 250kW급 이상의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들 때문에 슈퍼차저 이렇게도 불렀죠. 그래서 빠른 충전,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혔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만 이 방식을 썼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됐던 건데, 이제 많은 업체들이 다 이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호환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다 이제 테슬라식이 표준이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충전 방식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규격화돼 가지고 딱 이 방식으로만 만드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각 완성차, 각 국가별로 약간씩 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게 표준이 될지 모릅니다. 다만 점유율 싸움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거는 CCS 방식, 보통 우리가 콤보 방식으로 많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점으로 보나, 그 다음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을 했었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았었고요.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충전 방식은 차데모라고 해서, 요거는 일본 쪽에서 나왔던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사실은 나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좀 장점 있었는데 일본이 생각보단 전기차 쪽에서 두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쪽에서는 기술 개발을 약간 미진하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당연히 충전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발전을 계속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도태가 된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 차데모 방식이 약간 지금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 콤보 방식과 그리고 테슬라의 NACS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좀 글로벌적으로는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식이 있는데 GB-T라고 해서 요거는 중국 내수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표준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테슬라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중국의 표준 규격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지금 이 방식이 거의 100%라고 봐야겠죠. 중국 국가에서 정해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워낙에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지금 단일 시장으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방식을 좀 고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GB-T 이 방식과 그리고 콤보 방식, 테슬라의 NACS 방식이 삼각 고도를 이루면서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어떠한 충전 방식이 좀 대세가 되고 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 방식의 전기차 충전 방식을 채택을 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앞으로 이 충전기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짝 예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방식을 한 번씩 더 공부해 보시고요. 각 방식별로 또 충전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충전기 자체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다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어떠한 어댑터나 충전 단자 이런 것들 만들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